프라임타임 에미상은 미국 TV 프로그램 시상식 중 명실공히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시상식입니다. 영화의 오스카와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다면 TV 시리즈에도 골든글러브와 SAG, 피바디 등 여러가지 TV 시리즈 시상식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에미상을 수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되며 OTT에 올라오는 다른 나라 작품도 TV 시리즈로 묶여 시상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무려 6개 부분에서 수상하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상식입니다. 그렇다면 94년도 아카데미상처럼 에미상도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치열했던 회차가 있는데 바로 2014년에 열렸던 제66회 프라임타임 에미상입니다. 오늘은 그때 후보작과 수상작을 알아보며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작품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나무주연상입니다. 후보에는 브레이킹 배드의 브라이언 크랜스턴, 하우스 오브 카드의 케빈 스페이시, 매드맨의 존 햄, 뉴스룸의 제프 다니엘스, 트루 디텍티브의 우디 해럴슨과 매튜 맥커너이가 각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수상은 브레이킹 배드의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수상을 했죠.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루 디텍티브만 2명의 주인공이 모두 후보에 올랐는데, 이 작품은 스릴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명작입니다. 국내에선 웨이브에서 서비스되었지만 지금은 계약이 끝났고, 제가 진존잼 시리즈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습니다.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지만 아쉽게도 브라이언 크랜스턴이 브레이킹 배드 시즌5에서 미쳐버린 연기를 보여줘 수상을 못했고, 골든글러브에선 파고의 빌리 밥 손튼을 만나 또 수상이 실패하지만 크리틱 초이스에서 맥커너이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제작 당시엔 킬링의 제작진이 참여하는 걸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킬링이 아닌 트루 디텍티브 제작진으로 불리고, 이런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살인이 정치 경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번지는 작품 중엔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트루 디텍티브를 능가하는 작품은 단연코 없습니다. 여우주연상 후보는 매년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드에서 남자 캐릭터는 과거나 정신병력을 가진 뛰어난 능력자란 클리셰적인 부분이 있는데, 여자 캐릭터는 이런 부분과 바람, 빌런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다양한 캐릭터로 그려지기 때문에 재미있는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후보에는 홈랜드의 클레어 데인즈, 다운투 네이비의 미셸 도리커, 굿 와이프의 줄리아나 마굴리스, 하우스 오브 카드의 로빈 라이트, 마스터 오브 섹스의 리지 키플란과 스캔들의 캐리 버스턴이 지명되었고, 수상은 굿와이프의 줄리아나 마굴스가 수상하였습니다. 굿와이프는 섹스 스캔들과 횡령 사건에 휘말려 구속된 남편이 있는 알리샤란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섹스 앤 시티 이후 최고의 여성 주인공 중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에 연기 귀신 클레어 데인즈가 있는데도 수상한 것을 보면 그녀가 이 작품에서 어떤 연기를 보여줬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왓챠에서 서비스했는데 지금은 종료되었고, 방송사가 CBS로 알고 있는데 TVN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파라마운트 플러스 관에 꼭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랜드 역시 언급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앞에서 말한 남자 캐릭터의 정신병력 있는 능력자 클리셰와 여성 캐릭터의 바람과 빌런적인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캐릭터가 바로 홈랜드의 캐리입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건을 헤집어 놓는 그녀의 돌발 행동은 진절머리가 나고, 사사건건 싸움을 거는 성질은 혀를 내두르지만 어떻게든 수습하고 미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캐리의 능력 하나만큼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완벽한 연기를 소화했으니 젊은 시절 외모를 팔고 연기력을 가져왔다 란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코미디 부분 나무주연상은 반박 불가입니다. 빅뱅 이론에서 쉘든을 연기한 짐 파슨스와 쉐임리스의 윌리엄 머시, 그리고 루이의 루이스가 후보에 올랐는데 당연히 쉘든 박사님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짐 파슨스는 빅뱅 이론으로 에미상에서 6번 후보로 지목됐고 무려 4번의 연기상을 가져갔습니다. 미니 시리즈 나무주연상 후보엔 파고의 빌리 밥 손튼과 마틴 프리먼, 그리고 루터의 이드리스 엘바와 셜록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셜록의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가져갔죠. 참고로 이번 수상에 포함된 셜록의 시즌이 시즌 3입니다. 여기에 왓슨 박사의 결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여준 소시오패스적인 결혼 연설문은 베네딕트 컴버비치의 커리어에서 손에 꼽을 만큼 압도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왓슨을 연기한 마틴 프리먼은 셜록으로도 충분히 후보에 오를만 했지만 파고에서 보여준 그 찌질한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파고로 후보에 올랐죠. 개인적으로 셜록의 연기도 반박불가 정말 좋았지만 파고에서 보여준 빌리 밥 손튼의 킬러 연기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비에르 바르덴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참고로 셜록은 아마존 프라임, 파고는 웨이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TMI 하나 말해드리면 리미티드 시리즈라고 하면 퀸즈 갬빗이나 성난 사람들처럼 여러 시즌 이어가지 않고 하나의 시즌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파고는 여러 개의 시즌이 있지만 각 시즌이 독립된 이야기여서 리미티드 시리즈로 분류되고 셜록은 에피소드 수가 적어 여러 시즌이 있어도 TV 드라마가 아닌 리미티드 시리즈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미러의 경우는 독립된 이야기의 에피소드도 많은 여러 시즌 드라마인데 샌 주니페로 에피소드와 벤더스네치는 TV 영화 부문으로 분류되고 USS 칼리스터 에피소드의 제시 플레몬 씨는 리미티드 시리즈로 분류되어 후보에 올랐습니다. 결론은 지들 마음대로 기준이 바뀝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에미상 중 가장 치열했던 TV 드라마 나무조연상입니다. 후보에는 왕자의 게임 피터 팅클리지, 홈랜드의 맨디 파팅킨, 다운턴 애비 짐 카터, 레이 도노반 존 보이트, 굿와이프 조시 찰스와 브레이킹 배드의 아론 폴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제시 팽크맨 아론 폴이 수상했죠. 이때 왕자의 게임은 시즌4가 후보 대상이었는데 여기서 테리온을 연기한 피터 딩클리지가 어떤 연기를 했는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아버지 타윈 라니스터와 화장실에서 한 대화는 최고의 드라마인 왕자의 게임에서도 손에 꼽는 명장면이죠. 그리고 레이 도노반은 유명인의 골칫거리나 뒤처리를 해결해주는 레이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보에 오른 존 보이트는 주인공 레이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며 밉상인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것을 해결해주면 얼마나 깊은 반성을 하는지 감탄사가 나오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수상해도 이상할 게 없는 정말 치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에미상은 해당 연도의 시즌이 종료되는 히트작에 많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론 폴이 수상에 이견 없지만 왕자의 게임 시즌8이 에미상 작품상을 받은 것만 봐도 제 생각이 맞겠죠. TV 드라마 여우조연상 후보엔 왕자의 게임 레나 헤디와 다운턴 애비의 매기 스미스, 조앤 프로겟, 그리고 매드맨의 크리스티나 핸드릭스와 굿와이프 크리스틴 바란스키, 마지막으로 브레이킹 배드의 안나건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상은 미드 3대 바람 캐릭터인 스카일러 화이트, 안나 건이 수상합니다. 왕자의 게임 서세이가 강력하긴 하지만 스카일러에겐 멀었죠. 참고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드 3대 빌런은 24 잭 바우어의 딸 킴, 스트레인 주인공의 아들 잭, 그리고 브레이킹 배드의 스카일러 이렇게입니다.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면 하고 가지 말라는 곳만 가는지 가족이지만 극 중에서 주인공이 총으로 쐈어도 부재입니다. 감독상인 보드워크 엠파이어 티모시 벤 패튼, 하우스 오브 카드의 칼 프랭클린, 왕자의 게임 닐 마샬, 다운턴 애비 데이비스 에반스, 트루 디텍티브의 캐리 후쿠나가, 마지막으로 브레이킹 배드의 빈스 길리건이 후보에 올랐고 수상은 트루 디텍티브의 캐리 후쿠나가가 수상했습니다. 빈스 길리건은 엑스파일에서부터 브레이킹 배드, 베터콜 사울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에미상 후보에 자주 올랐고 수상도 한 TV 시리즈에선 최고의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캐리 후쿠나가의 트루 디텍티브가 잘 뽑혔고 연출도 정말 기분 나쁘게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TMI 한 가지 더 말해드리면 캐리 후쿠나가는 실력만큼이나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감독입니다. 레이첼 빈베르크란 배우가 캐리 감독에게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발했고 레든 그리어란 배우는 트루 디텍티브에서 계약서에 없는 심한 노출을 감독이 강요했고 이것을 거절하자 자신을 해고했다고 말했죠. 이렇게 보면 알렉산드라 다다리오의 심한 노출도 감독의 의지로 보이는데 사실 그는 기획과 같은 뜬금없는 연출이 꽤 많습니다. 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버지가 일본인인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일본어도 할 줄 모르는 완전 미국인이죠. 하지만 가끔 작품에 알 수 없는 외색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으로 007에서 라미 말렉의 가면 같은 개연성 없는 오리엔탈리즘이 가끔 나옵니다. 결론은 캐리 감독이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후속 마스터 오브 디에어 3개의 에피소드를 연출하는데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 전쟁을 소재로 하다 보니 살짝 불안한 느낌이 든다는 아는 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최고의 드라마를 선정하는 TV 드라마 부분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후보로는 브레이킹 배드, 다운턴 애비,
하우스 오브 카드, 왕자의 게임, 트루 디텍티브가 올랐고 수상은 브레이킹 배드가 가져갔습니다. 떨어진 작품들을 보면 정말 누가 수상해도 이견이 없는 작품이고 개인적으로 왕자의 게임 최고의 시즌인 4가 브레이킹 배드에 밀려 받지 못했다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는 미드의 전성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각본과 좋은 작품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6회 에미상 후보에 들지 못한 작품들만 봐도 블랙리스트, 브루클린 나인나인, 아메리칸즈, 베이츠 모텔,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 한니발 등 재미있는 작품이 열렸죠. 물론 요즘 재미있는 작품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에피소드 한 편 끝나는 순간 빨리 보고 싶어서 미친 듯 클릭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이가 문제인지 스마트폰이 문제인지 아니면 작품이 문제인지 예전처럼 집중하고 드라마를 본 기억이 없네요. 그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굴도 안 먹고 미드를 봤는데 하루빨리 미국 작가 파업도 잘 마무리되고 기세 좋은 한국 드라마도 오징어 게임처럼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드라마 덕후의 바람을 전해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